자,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지주사인 SK그룹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사실 지주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유독 굉장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 SK입니다. 자, 이 SK가 왜 이런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해소될 여지가 있는지 유무를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긍정적인 요소 뭐 있을까요? SK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죠? 앞으로 만약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또 필요한 것이 사실 저렴한 밸류에이션이 투자 포인트로 지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1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가치가 무려 18조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SK 스퀘어부터 시작해서 SK 이노베이션, SKC, 그리고 SK텔레콤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지속적으로 이제 자회사들의 상장 가치를 좀 높여나가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외에도 뭐 SK바이오팜, SKC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종목 이외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상 비상장 자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SK그룹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이 비상장 자회사들의 흐름들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SKENS, SK실트론, SK팜테코, 그리고 SK에코플랜트 이런 종목들의 추이까지도 같이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SK바이오팜 상장 당시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SK 지주사의 주가가 상당히 크게 올랐어요. 물론 상장한 이후에는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었고 이 현상은 우리가 최근에 두산 지주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셨을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에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었고 이후에 두산 지주사의 주가는 큰 폭으로 이렇게 다운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자, 지금 현재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를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약 10조에서 30조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것이 SKENS, 그리고 두 번째가 SK팜테코, 그리고 SK에코플랜트, SK실트론 순입니다. 그래서 SKENS만 하더라도 최소 3조에서 5조 정도, SK에코플랜트도 대략 3조 정도가 이야기를 오가고 있죠. SK팜테코도 3조에서 5조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 이상일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지금 현재 유럽에 있는 회사들을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CBM이라는 회사를 본격적으로 인수를 하게 되면서 세상 유전자 치료제 부분에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유전자 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세포치료제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SK팜테코의 실적은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SK그룹 내에서도 팜테코에 관해서는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정도로 지금 현재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국내에 상장하는 것보다는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만 기존 이제 우리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보다 최소 이제 2배 이상의 펀더멘털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회사들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지금 비상장 자회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크게 부진했었던 이유, 그죠? 이제 주봉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우하향 지표를 그려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도 있는데요. 투자할 때 있어서 뭐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완벽한 투자가 되겠지만 자, 그런 종목은 보통 주가가 하늘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정적인 요소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투자 재원이 무궁무진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평소 부채 비율을 140%에서 180% 정도 사이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려고 노력을 좀 해주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자본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식시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이제 큰 고생을 하고 있는 그룹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그룹은 부채 비율을 많이 좀 낮춰두고서 되게 보수적인 경영체제를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자, 반면에 SK는 어떻게든지 다른 기업들을 M&A를 통해서 덩치를 이제 불리는 이런
과정들을 거듭해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 재원이 무궁무진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는 사실 힘을 굉장히 크게 쓰기가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시는 대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또 SK온, 뭐 손자 회사격이죠.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자회사인데 SK온의 배터리 부분이 지금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SK하이닉스마저도 불황을 겪다 보니까 올해가 정말 유독 힘든 게 SK그룹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종목만 힘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또 힘들어요? 또 자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던 수소 사업이 있어요. 어디서 합니까? SKENS에서요. 그런데 이 수소 사업에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뭐 그레이 수소에서 블루 수소 그리고 그린 수소로 연결해 나가는 그러한 대목에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상업성을 띠기 위해서는 최소 25년도 이후에나 가능하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여기서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돈을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배터리도 어려워, 반도체도 어려워, 거기다가 수소는 당연히 어려워.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진행했었던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뭐 상장사들도 있고 상장사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마이너스 손실률이 굉장히 큰 폭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플러그 파워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거의 마이너스 50% 수준이에요. 굉장히 크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좀 오른,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많이 오른 왓슨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매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또 투자 재원을 또 확보해 나가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를 가장 나쁘게 보시는 분들 중은 다 똑같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예요. 뭐 최태원 회장의 뭐 결혼이 어떠고 저쩌고 이런 개인사는 투자할 때 있어서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껴두고요. 노소영 뭐 어떤 되게 뭐 현모양처를 벌였다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접근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당연한 부분인데 너무나 이제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자회사가 클만하면 상장을 시켜버리고, 손자회사도 좀 클만하면 상장시켜버리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물적 분할 후 IPO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SK그룹은 얘네 좀 돈만 벌만하면 상장시키니까 사실상 지주사가 이득을 보는 체제가 안 되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SK는 지금 지켜보고 지금도 천천히 모아나가야 된다. 저 역시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모아나가는 종목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주주정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예요? 배당이 현금 배당 수준으로 보면 올해는 사실 워낙에 시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현금 배당 2~3% 정도 수준으로 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좋았을 당시에는 사실상 5% 부근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괜찮았어요. 특히나 SK바이오팜이 상장하고 혹은 비상장자 회사들이 상장하면서 이제 특별 재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것을 특별 배당이라는 명목 하에 배당을 더 지급을 좀 해줬었죠. 자, 이것 외에도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과정을 매년 1%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전체 주식수의 1% 이상을 매입해서 소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선포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년 4월 안에 소각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따른 또 배당도 서서히 늘어나갈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가 하나가 되겠죠. 제가 이걸 왜 긍정적으로 보냐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을 번다. 그죠? 돈을 버는데 주주에게 환원을 안 하는 이런 기업들은 영원히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주주 정책을 피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래도 최태원 회장이 주가를 부양할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런 것과 우리가 미뤄볼 때 실제 최태원 회장은 기관들 대상으로 IR을 진행하면서도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 어떻게 하면 주가를 많이 부양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관과 여러분들이 더 투자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을 많이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와 소액 주주, 즉 개인 투자자들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똑같다. 그죠? 이해관계가 똑같기 때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많이 그려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추천드렸었던 종목 기억하시죠? 한미반도체, 그리고 휠라홀딩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현대퓨처넷. 이렇게 세 종목이에요. 자, 세 종목의 주가도 상당히 잘 갔죠?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지금 워낙에 지금 월봉상으로 이렇게 딱 본다 하더라도 사실 고점 대비 너무나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만큼은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매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순자산 가치 대비 65% 할인을 받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장 자회사들의 가치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면 약 80%입니다. 진짜 전 세계적으로 유례적으로 진짜 없어요. 이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저평가된 기조와 역대 최대 할인 구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되고 SK온에서도 흑자 전환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적자 규모 때문에 또 엄청난 또 재무 부담을 져야 되는 상황이 탈피만 가능하다고 한다면 SK 지주사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말씀드린 대로 고금리 기조를 제일 무서워했었던 게 SK그룹입니다. 왜? 투자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그리고 M&A를 통해서 성과를 내서 기업이 성장을 해온 이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내년도부터는 그래도 현재보다도 많은 이자 비용과 이런 재무적인 부담을 많이 떨쳐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좋은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는 비상장 자회사들의 상장 시기와 특별 배당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추적을 해보면서 그룹주를 좀 지켜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좀 더 높은 성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업사이드가 지금 사실 3배 이상 열어두고 있거든요. 전 정말 최소 3배 지금 열어두고서 관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함께 이런 기회를 포착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하기 누르셔서 추후에도 제가 SK그룹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후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